그 집은 분명 자신의 집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집이 되어 있었다. 봄비가 내리던 오후 윤정은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농길이 도로로 바뀌고 집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버스가 멈추자 그녀는 천천히 내려섰다. 마을은 변해 있었다. 전봇대는 새 것으로 바뀌었고 골목길은 좁아졌으며 기억 속의 이웃집들이 사라진 자리엔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지나 저 멀리 언덕 끝에 자리한 그 집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세월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오랫동안 지갑 속에 넣어둔 열쇠를 꺼냈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손에 쥐자마자 이상하게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 집은 30년 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던 바로 그곳이었다. 언덕을 오르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다. 마당 앞 감나무는 그대로였지만 가지가 한껏 자라 담장 너머로 뻗어 있었다. 그녀는 담장을 따라가다가 문 앞에서 멈췄다. 대문은 예전보다 반듯했고 손잡이엔 새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윤정은 열쇠를 넣어보려 했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낯선 여성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는 젊었고 놀란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세요? 윤정은 잠시 말을 잃었다. 여기. 이 집 혹시 박윤정 씨 댁 아닌가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희 집인데요.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윤정의 손끝에서 열쇠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녀는 어딘가 잘못 찾아온 건가 싶었지만 마당 구석의 감나무, 지붕 끝에 금간 기와장까지 모두 자신의 기억과 같았다. 이상한 일이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여자는 불안한 듯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윤정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죄송하지만 이 집,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이에요. 잠깐만 안을 봐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다. 여자는 망설였고 결국 문을 조금 더 열었다. 잠깐만요. 정말 금방 보시고 나가셔야 해요. 현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윤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바닥의 나무결, 벽 모서리의 흠집,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익숙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랐다. 벽에는 낯선 가족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부엌 쪽엔 어린아이의 그림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발밑을 바라보다가 바닥 틈새에서 희미하게 다른 흔적을 발견했다. 거기엔 자신이 어릴 적 새긴 이름의 첫 글자 윤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끝으로 그 자국을 쓰다듬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기억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여기서 사신 게 오래되셨나요? 윤정의 질문에 여자는 대답했다. 저희 부모님이 이 집 사신 지는 15년 넘었어요. 그럼 그전엔 누가 살았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들은 적은 없어요. 그냥 오래 비어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 말에 윤정의 시선이 멈췄다. 비어 있었다니. 그럴 리가 없었다. 그녀의 기억 속엔 자신이 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던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대신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았다. 이곳이 자신의 집이 맞는데 모든 게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기억을 덧칠한 듯 현실이 얇은 막처럼 겹쳐져 있었다. 윤정은 돌아서려다 현관 옆 선반 위에 액자를 보았다. 작은 틀 안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낯선 가족이 웃고 있었지만 배경은 분명 자신의 옛 거실이었다. 그리고 사진 한쪽 구석에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쳐 있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 사진 어디서 나신 거예요? 여자가 놀란 듯 말했다. 모르겠어요. 이 집에 원래 있었어요. 저희도 이상하다 생각했죠. 우리 가족은 이 아이를 본 적이 없거든요. 윤정은 천천히 사진을 내려다봤다. 그 속의 어린 소녀는 분명히 자신이었다. 윤정은 집을 나서 언덕길을 천천히 걸었다. 하늘은 잔잔했지만 바람 끝엔 묘한 냉기가 스며 있었다. 몇 걸음마다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자신이 알고 있던 마을이지만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르게 변해 있었다. 길가의 구멍가게 앞 낡은 의자에 앉아있던 노인이 그녀를 바라봤다. 윤정은 그 시선에 잠시 멈칫하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어르신. 혹시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사셨나요? 노인은 잠시 눈을 찡그리며 대답했다. 그럼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여기 있지. 윤정은 숨을 한번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언덕 위 집 있잖아요. 감나무 있는 집. 혹시 예전에 그 집 주인 박영태 씨라고 기억하시나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박영태라 글쎄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네. 그녀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그 집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거기 계셨어요. 하지만 노인은 미묘한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보다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다. 미안하지만 그 집은 한동안 비어 있었고 그 다음엔 외지 사람이 들어왔지. 아마 착각하신 걸 거야. 윤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노인의 눈빛은 확신보다는 불편함에 가까웠다.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길 위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어디선가 흙냄새가 짙게 올라왔다. 그 냄새 속에서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마당을 뛰어다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그 장면조차 어딘가 흔들렸다. 기억이 아니라 꿈의 잔상처럼 말이다. 그날 밤 윤정은 마을 여관에 들었다. 허름한 복도 끝 방 하나.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고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가방 속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의 집, 마당, 웃고 있는 가족들. 그 모든 게 눈에 익었다. 하지만 사진을 오래 들여다볼수록 이상했다. 배경의 집은 분명 자신의 집이지만 창문 위치가 다르고 담장이 조금 낮았다. 그녀는 이마를 짚었다. 기억이 틀릴 리가 없는데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읍사무소를 찾았다.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물었다. 박윤정 씨 주소지가 어디셨죠? 윤정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읍리 143번지. 그 언덕 위 집이에요. 직원은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 주소엔 그런 분이 등록된 적이 없네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전 그 집에서 자랐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직원은 난처한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마 예전 주소. 체계가 바뀌면서 착오가 있나 봅니다. 그쪽은 지금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전 기록은요? 없습니다. 해당 이름, 해당 주민번호 모두 조회되지 않네요. 윤정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멈춰섰다. 기록이 없다니. 그 말은 곧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상하네요. 전 분명히 거기 살았는데. 그 말이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직원의 얼굴엔 약간의 연민이 비쳤지만 그 눈빛조차 믿기지 않았다. 밤이 깊었다. 윤정은 조용히 여관 밖으로 나왔다. 달빛이 흐린 골목길을 비추고 저 멀리 언덕 위 집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옮겼다. 무언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편의점 불빛이 멀리서 번쩍였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라디오 소리가 동시에 흘러나왔다. 계산대에는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앉아 있었다. 윤정은 물 한 병을 들고 다가갔다. 수고 많아요. 소녀는 미소를 지었다. 여관에 묵으시죠? 오늘은 손님이 거의 없어요. 윤정은 계산을 마치려다 문득 물었다. 저기. 혹시 저 언덕 위 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소녀는 고개를 기울였다. 그 집이요? 엄마가 가끔 이상하다고 했어요. 밤마다 창문에 누가 서 있다고. 윤정은 몸이 굳었다. 서 있다니?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 그림자처럼. 아무도 안 사는데 불이 가끔 켜진대요. 소녀의 말은 아무렇지 않았지만 그녀의 귓가에서는 오래된 기억처럼 울렸다. 윤정은 말없이 계산대를 떠났다. 문이 닫히는 순간 라디오의 잡음이 잠시 커졌다. 그녀의 심장은 서서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여관으로 돌아온 윤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이 어딘가 어긋난 리듬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피곤에 지친 얼굴 속에서 문득 자신이 아닌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지는 듯했다. 눈가주름 하나, 머리카락의 결 하나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 창밖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윤정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저 멀리 언덕 위지.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켜졌다. 누군가 집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그 빛을 오래 바라봤다. 불빛은 잠시 흔들리다 꺼졌다. 그리고 몇 초 후 창문 사이로 누군가의 희미한 실루엣이 지나갔다. 윤정의 손끝이 창틀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기억의 잔상인지 알 수 없었다. 그 빛은 마치 자신을 부르는 듯 언덕 너머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다음 날 윤정은 이른 새벽에 눈을 떴다. 새벽 안개가 마을을 덮고 있었고 길 위엔 아직 이른 빛이 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의 끌림처럼 다시 언덕으로 향했다. 이번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담장 옆 좁은 틈으로 몸을 기울였다.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창문 아래로 다가가 손끝으로 먼지를 쓸어냈다. 그 안에 희미하게 낡은 나무 책상이 비쳤다. 그 위에 놓인 한 권의 공책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유리창을 밀어 올리고 손을 뻗어 그 공책을 꺼냈다. 먼지가 일며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표지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숨이 멎었다. 박윤정 초등학교 일기장. 손끝이 떨렸다. 종이의 질감, 펜의 자국,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한 장을 넘겼다. 글씨는 어리숙했지만 분명 자신의 필체였다. 오늘은 아빠랑 감나무에 올라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문장 속의 하루는 지금도 살아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윤정의 이름도 가족도 기록도 모두 사라진 채였다. 그녀는 공책을 품에 안은 채 천천히 집을 올려다보았다. 어디선가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그 안에서 낯선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정은 여관방 창가에 앉아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다. 먼지 냄새 속에 오래된 봄의 향기가 섞여 있었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분명 자신의 필체였다. 오늘은 아빠가 감나무에 올랐다가 떨어졌고 엄마는 병원에 다녀왔다. 밤마다 누가 문을 두드린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페이지를 넘겼다. 점점 글씨가 흐려지고 문장들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어린아이의 글씨 속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묻어 있었다. 엄마가 나보고 기억하지 말래요. 아빠는 병원에 오래 있을 거래요. 집이 곧 이사 가야 한대요. 그런데 이사 간 집 주소는 비밀이래요. 윤정의 손끝이 멈췄다. 이사. 그녀는 그런 기억이 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기억은 그 집 마당에서 끊겨 있었다. 그날 밤 윤정은 다시 그 집으로 향했다.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새벽 언덕길을 오르는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집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창문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현관 앞에 섰다. 문틈으로 바람이 불어오고 낯선 냄새가 스며들었다. 그 냄새 속엔 오랜 기억이 섞여 있었다. 양 냄새, 비눗물, 그리고 오래된 나무향. 윤정은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문을 밀었다. 문이 미세하게 열리며 바닥 위 먼지가 부드럽게 일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가구들은 낡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갓 식은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 이곳에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방 안에 맴돌았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테이프 레코더가 있었다. 윤정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마치 누군가의 유품처럼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딸 윤정에게 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버튼을 눌렀다. 잠시 잡음이 흘렀고 낯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정아, 이걸 듣고 있다면 아마도 난 그때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그녀는 온몸이 굳었다. 그 목소리는 아버지였다. 그날은 사고였단다. 감나무에서 떨어진 게 아니야. 불이 났어. 그 집에서, 내가 있던 방에서. 윤정은 숨이 멎은 듯했다. 기억이 뒤섞이며 머릿속이 하얘졌다. 우린 널 살렸지만 너는 그날 이후 많은 걸 잃었지. 기억도, 시간도, 그리고 우리도. 그 집은 불탄 뒤 복구됐고 우린 다른 곳으로 갔단다. 그런데 넌 계속 이 집을 찾았어. 그게 너의 마지막 기억이었으니까. 소리가 멈췄다. 테이프는 툭 하고 멈춰섰다. 윤정의 손끝이 떨렸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윤정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제야 벽 한쪽의 색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그 부분은 다른 곳보다 어둡고 약간의 그을음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벽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손바닥에 검은 재가 묻었다. 그 순간 오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타는 냄새, 울음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끌어내던 손의 온기. 불길 속에서 울부짖던 엄마의 목소리, 그날의 빛깔이 다시 눈앞에 번졌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서서 천천히 숨을 몰아쉬었다. 이 집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떠난 적이 없었다. 다만 그녀가 잊으려 했던 것이다. 기억을 묻고 시간을 지우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을 뿐이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윤정은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다. 안개 속에서 감나무가 흐릿하게 서 있었다. 가지 끝에는 아직 덜 떨어진 감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그 감은 어린 시절의 그녀처럼 작고 초라했지만 끝내 떨어지지 않은 채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집을 돌아 나왔다. 마지막으로 창문을 바라봤다. 그 안에서 희미하게 자신이 앉아 있는 모습이 비쳤다. 어린 시절의 윤정이었다. 공책을 쓰고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는 소녀.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이제 기억할게. 안개가 걷히며 빛이 스며들었다. 집은 조용히 다시 봄의 숨결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새벽빛이 천천히 언덕을 물들였다. 윤정은 마당에 서 있었다. 밤새 내리던 안개는 사라지고 이슬이 잔디 위에 반짝였다. 그녀는 한 손에 공책을, 다른 손에 낡은 열쇠를 쥐고 있었다. 모두가 사라졌다고 믿었던 것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온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붉은 햇살이 천천히 집의 지붕 위를 스쳤다. 그 순간 감나무 가지 위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 날갯짓이 조용히 공기를 흔들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다시 호흡하는 것처럼. 윤정은 미소 지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것이 아니라 기억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날 오후 집 문이 천천히 열렸다. 며칠 전 문을 열었던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놀란 듯 윤정을 바라봤지만 이번엔 그 눈빛에 두려움이 없었다. 또 오셨네요. 윤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부엌 쪽으로 손짓했다.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윤정은 미소로 답했다. 그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이제 이 공간은 과거의 잔상이 아니라 다시 살아있는 현재였다. 부엌의 온기가 낯설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두 잔의 녹차가 놓였다. 그 사이로 빛이 부드럽게 흘러들었다. 이 집, 좋은 집이에요. 그렇죠. 오래됐지만 따뜻해요. 둘은 그렇게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마치 세월이 둥글게 돌아 제자리로 온 듯했다. 윤정은 돌아가기 전 마당 한쪽 흙을 조심스레 팠다. 낡은 열쇠와 공책을 천천히 묻었다. 손끝이 흙에 닿을 때마다 세월이 고요히 흘러나왔다. 그녀는 잠시 두 손을 모았다.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이 바람 속으로 퍼져나갔다. 감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며 작은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림자 속에는 어린 윤정의 모습이 스치듯 지나갔다. 그 아이가 환히 웃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언덕을 내려오는 길, 윤정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고 길가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봄바람이 옷자락을 스쳤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걸었다. 마치 오랜 시간 갇혀있던 마음이 이제야 세상으로 나오는 듯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노인이 말했다. 이젠 봄이네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봄이네요. 오래 기다렸던 봄이죠.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언덕을 바라봤다. 집은 멀리서 햇살에 감싸여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어린 윤정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이 이제는 마음속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을의 한 아이가 감나무 밑을 뛰놀다 땅속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다. 그 옆엔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다. 공책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가 내 집에 살고 있는가? 기억이 나를 떠나도 나는 여전히 이곳에 산다. 아이의 손에 쥔 공책이 햇살에 반짝였다. 감나무 잎이 흔들리며 세월의 바람이 조용히 흘러갔다. 이제 그 집은 누구의 것도 누구의 과거도 아니었다. 단지 기억이 머무는 한 조각의 시간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윤정의 이름은 다시 한번 살아났다. 누군가의 입술에서 조용히 불려지는 소리처럼